제가 속담으로 왜? 비로 먹은 강아지 대호를 건드린다. 대적할 수 없는 상대에게 철없이 덤비는 거. 비루? 네. 비루가 비루, 뭐예요, 비루 근데? 비루 먹은 병이야, 병. 병? 비틀비틀비틀 털 다 빠지고. 아. 주눅 들었다는 얘기야? 아니 그보다 더 비루 먹은. 비루 먹은 이제 강아지라고. 막 다리도 잘 질질 끌고 다니고 땅소리 맞은 강아지처럼 그러니까 하잘것 보잘것 없는 게 병들어서 논을 내이려는 강아지야. 근데 이거 아. 비루가 바이러스 아니야, 바이러스. 그런가? 바이러스가 비루인가? 아니면 하여튼 병 걸린. 우리 말에는 비루라는 말이 있어요. 비루 먹은 강아지. 비루 먹은 거. 비루 먹은 새끼 이런 말이 있거든. 그건 빌어먹을 새끼입니다. 아니요. 우리 그 오늘 토지 수업이 토지 진짜 정갈한 토지에 보면 비루 먹은 새끼 나와. 비루가 약인가 보다 그럼. 아니, 토지 박정희 토지에 지금- 보면 비루 먹은 자식 그런 게 나와. 지금 제 핸드폰에 여기 있네 비루 먹은 강아지. 비루 한번 찾아. 비루. 지금 핸드폰이 저는 지금 껐다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다 나갔어. 개나 말, 낙이 따위의 피부가 헐고 털이 빠지는 그러니까. 비루 질질 비루가 끌고 다니고 그래서 있어. 철분 부족. 피부병. 바이러스 피부병, 바이러스. 컴퓨터로 따지면 바이러스요. 죄송합니다. 비루가 자, 그러면 또 찾은 거 있으면은 비루 먹은 자식. 넘어가겠습니다. 강아지 깎아먹던 송곳자루 같다. 삐쩍 말랐다고? 들쑥날쑥하여 보기 흉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하여튼 속담은 꼭 뒤에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러고 끝나요. 다 비유가 아니면 아예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직속 설명하거나 지시어가 아니고 이게 비유어야, 다 비유. 강아지한테 매주멍석 맡긴 것 같다. 완전히 다 엉망진창 만들어 놓죠. 네, 내 마음이 매우 불안하다. 비유적. 막 돌아다니. 강아지 매주 먹듯 한다. 음식을 매우 맛있게 먹는 모습을 강아지가 매주를 비유적으로 좋아하는 와, 거야. 삶은 콩. 콩이다. 그 군둥내 나는 거 그걸 좋아해. 강아지 똥은 똥이 아닌가? 막 이런 것도 있네. 우리가 이제 이 속담을 공부하다 보면요, 북한 속담이 참 비유가 참 좋습니다. 아직도 싱싱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계세요. 우리말이 살아있어. 거기는. 우리가 뭐 거기도 이제 좀 이제 더 도시화 현대화 되면서 아마 많은 세대 결절이 생겨가지고 속담들이 많이 사라지고. 어쨌든 그 중국이나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많이 훼손될 법도 한데도 생생하게 살아있더라고요. 우리 말. 억세고 생생하게. 그러니까 우리 말과 또 러시아 중국 말하고 많이 달라. 그래가지고 안 섞여. 그럼 우리 거기는. 만약 유사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런 데가 그 조선족 그쪽 그분들 안 섞이고 우리 고려인 후손들 가야스키 그분들 자기 언어 그대로 가지고 계시죠. 자, 좋습니다. 땅검이라는 시는 제가 좋아하는 시이기 때문에 낭송을 땅검이 노래 처음에 어떻게 하죠? 땅검이 내려가는 어두운 거리에 가만히. 왜 이렇게 고개가 뜨거? 자, 누가 한번 낭송 좀 해주시죠? 네. 땅거미. 땅굴 속처럼 어두워지는 때를 땅거미라고 말하지. 땅거미가 밀려온다는 말은 신압으로 땅덩어리만한 검은 거미가 쳐들어와서 진 다리털로 밥을 덮어줄 것만 같지. 무시무시한 이 거미가 왜 무섭지 않을까? 땅거미는 콧구멍으로 밥 짓는 용기를 내뿜으며 떡하니 일 나가신 엄마 아빠를 모시고 오지. 때론 새 운동화도 사오고 생일 케이크와 꽃다발을 선물하지. 엊그제는 제대하는 삼촌이 땅거미를 물고 오는데 난 그만 탱크인 줄 알고 경례를 올렸지 뭐야.
태극기라도 있었으면 마구 흔들었겠지. 모두 땅거미를 기다리는 까닭은 땅거미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오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어둑어둑해질 때에는 이별하지 마. 땅거미가 콱 겹쳐서 삼켜버릴지도 모르니까. 참 잃어버린 말들을 많이 복원했네. 참 복귀시켰어. 진짜 이런 말들, 땅콩 이런 말 중학교 교과서에서 듣고 처음 보는 것 같아. 반갑기도 저는 하고. 땅거미가 밀려온다고 할 때 그 있잖아요. 어둑어둑해질 때 거대한 거미가 이렇게 스물스물 기어오는 듯한. 그게 이제 우리나라만 한국어. 가지고 있는 그렇지. 아주 실체가 후져 보이는 듯한 그런 언어인 것 같아요. 실제 어둑어둑할 때 이럴 때 이제 우리도 만나지 말자 이래놓으면 그 이별을 당한 사람은 그 밤새 울어야 되는 시점의 시간이잖아요. 그냥 11시나 12시쯤에 헤어지면 땅거미가 밀려올 때쯤이면 다른 여자, 다른 남자 팔짱을 끼고 술을 마실 수도 있는데 이런 시를 썼습니다. 거미가 들어가는 관용구와 속담 찾기. 거미. 치는 않지만 그래도 재미난 것들이 있습니다. 거미도 줄을 쳐야 벌레를 잡는다. 좀 색다른 거 좀 찾아주세요. 거미 알까지. 네, 거미 거미 알까지. 알슬트. 많이 하나다. 근데 저 옛날에 그런 거미 잡아먹은 속. 거미가 이렇게 똥꼬에서 막 춤을 냈잖아요. 그게 보고 싶어서 일부러 그 거미줄 천원대에다가 그 벌레를 잡아다 거미줄에다가 이렇게 딱 넣으면 얘가 막 왔고 정말 거미 그 애를 막 이렇게 감는 게 재밌었고 야 진짜 잘 만들어. 그러니까 그 저장해둘 때 탱탱 돌려가면서 똥꼬에서 막 근데 그 거미줄이 보이지 않은데도 되게 즐겨. 맞아요. 잘 아니 거미줄이 줄기니까 스파이더맨이 말이야 그렇다고 말이야 131층 올라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안 보이니까 이렇게 되잖아. 다시 이게 이렇게 해도 끊어지지 않고 그대로. 진짜요. 네, 그 재질을 가지고 이제 과학자들이 또 공학자들이 또 아주 그렇지, 그렇겠지. 섬유질을 연구하고 그렇죠. 거미가 거미 잡아먹은 속 같다. 그런 속담이 있어. 거미 잡아먹은 속 같다. 속? 속이 불편하다. 사람에게 거미를 비유할 때 그렇게 이렇게 유쾌하게 즐겁게 비유하지 그렇지 않는 않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속담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이 불편하다는 얘기요. 편치 않다. 자, 이제 찾는 거는 잠깐 그리고 시 감상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땅끝 마을. 이 지구 안에서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에요? 이 시요? 옥시요. 우리가 3차원 세계에서 갖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이고 여기서부터 끝이다 그러는데 한자의 시는 엄마가 옆에 그 계집녀 여자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모양은 젖 모양이고요. 젖퉁이 어미젖 그 다음에 입구자. 그래서 생명체의 시작은 어머니의 젖을 무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초자가 있잖아요. 처음 초자는 오드이 옆에 칼도자입니다. 옷을 만들 때는 재단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시는 근원적인 생명 이쪽에 시작을 나타내고 초는 자의적이고 인간적이고 인공적인 어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초에 그래서 초와 작 초지일관 아니 땅끝이라는 말을 라디오에서 그 라디오 진행자로부터 처음 들었는데 굉장히 아슬아한 막 어떤
그렇죠. 어떤 막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아슬한 어떤 그런 것일 것 같고 신비해서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땅끝이 마을도 어떨까. 그렇지만 음, 또 좀 그런 우리나라의 제일 끝 섬 있잖아. 마라도 그 앞에 뭐 섬 하나 또 있죠. 가파도. 가파도인가? 가파도. 가파도는 저기 가파도. 서산에 있는 거. 그런데 이렇게 막 가고 싶은 막 있잖아. 미지에 뭐.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갔지. 네. 갔더니 보니까 뭐 땅끝이라는 흰말. 비상 하나 있더구만. 해남. 예. 해남 땅끝 마을. 끝도 아니고 말 그대로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데 음. 사람들이 붙여놓은 방위상으로 하나야. 끝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틀 전에 포항 영해 중학교에 갔어요. 네가 한 발을 바다에 놓고 네가 한 발을 육지에다 놓으면 그 사이로 지도가 지나간다. 이 지도를 너는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같은 일을 하고 있느냐? 대동여 지도의 작가 김정호하고 지금 같은 일을 하고 있고 이 지구본의 확대를 안 해서 그렇지만 지구본의 어느 한 지점에 경계를 네가 사타구니에 끼고 있다. 그렇게 위대한 땅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있다. 지역의 개념과 지방의 개념. 네가 깨어있는 그 순간 그 자리가 우주의 중심이다. 네가 눈을 감고 어리숙하게 지나는 동안 너는 변방에 내던져진 잊혀진 존재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중심이 IT이기 때문에 내가 머리를 또 생각을 올곧게 바르게 눈을 뜨는 순간 우주의 중심은 거기가 중심이다. 그런 얘기를 그 중학교 친구들한테 해주고 왔습니다. 이게 뭐 이거보다 좀 감동적으로 했습니다. 자, 한번 낭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끝 마을. 땅끝은 없다. 땅은 둥글기 때문이다. 돌아오는 자도 떠나는 사람도 끝에서 처음으로 가는 것이다. 태초라는 말도 처음이란 말이다. 처음에서 처음으로 가는 것이다. 태초에 빛이 있었다고 과거형으로 말하지만 빛은 언제나 처음이다. 처음을 향할 뿐 빛의 끝자리는 없다. 땅끝 마을에 가면 거기에 땅 처음 마을이 있다. 우리는 처음에서 처음으로 간다. 터벅터벅 태초에서 태초로 간다. 첫사랑에서 첫사랑으로 간다. 시인은 항상 작은 사상가입니다. 그리고 굳어져 있는 언어의 덮개를 벗겨내서 나무 껍질을 보굿이라고 그러거든요. 보굿을 벗겨내서 그 안에 숨어있는 새싹을 꺼내서 봄을 선물하고 또 새싹에게 태양을 선물하고 그리고 붉은 나뭇가지라고 하는 미래를 선물하는 그런 언어의 각질층을 벗겨내는 언어의 보굿을 벗겨내는 습관화된 어떤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서 다시 또 태초의 언어로 되돌려주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시인의 한 몫이 아닌가. 처음이 들어가는 말보다 끝이 들어가는 말이 훨씬 많다. 끝이 중요하다. 처음이 들어가는 관용구와 속담, 끝이 들어가는 관용구와 속담을 찾아보면 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이 더 많을까? 끝이 더 많을까? 끝이 더 많습니다. 한번 처음 한번 찾아서 속담 관용구 보고 끝 한번 관용구 보고 대충 하나씩만 눈에 딱 주는 거. 위에서부터 가나다 순으로 하지 말고 쭉 한번 하다 보면 눈에 걸리는 게 있거든요. 저는 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넷이 오늘 여기 잘 안 되네요. 제 핸드폰이 지금 3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뭐 좀 아파. 속담 관용구가 합쳐서 70개, 끝이 들어가는 속담이 55개, 관용구가 15개 있는데요. 처음은 아마 처음 말고 시작 이런 말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처음이 들어가는 속담 관용구는 9개, 속담이 7개, 관용구가 2개가 우리 올려져 있습니다. 듣다 처음 관용구, 머리털 나고 처음이다. 이 정도 그쵸. 2개가 올라가 있고요. 속담은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술을 마시게 되고 나중에 술이 사람을 마신다. 야, 이 속담 중에서 상당히 길죠. 대부분 댓글에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좀 연쇄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연쇄법? 이을연자의 쇠가 뭐예요? 쇠사슬. 쇠사슬, 쇠자, 쇠사슬. 연쇄. 쇠고리가 이렇게 이어져 있듯이 동그란 반지가 링이 계속 이어져 있듯이 앞말에 서술어가 뒷말에 주어가 되는 그런 문장을 연쇄적 문장이라고 하죠. 오랜만에 국어 시간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속담 중에 나는 이 속담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영감 죽고 처음. 뭐가 처음이야? 뭐든지 아. 맛있는 걸 먹는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성적인 어떤 걸 경험한다거나 아니 갑자기 막 송아지가 삼둥이가 태어났어. 막 이런 막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면 그 앞에 영감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영감 그런 진짜 속담이 있나? 네, 영감 죽고 처음. 영감이 무지하게 미연. 아이고. 아니 근데 그 말하는 화자가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쏴 죽이고 싶네 이렇게. 그 말하는 화자가 할머니인데 뭘 처음 아니. 딱 엄마? 영감이 죽고 나서 모든 게 처음 같다 이 얘기인 거. 아니 그러니까 꼭 그것만이 아니고 화자가 할머니라도 영감이 있을 때는 내가 영감이 만약 어부야. 그래서 항상 낚시질해서 잉어나 아니면 조기를 낚아다 줬어. 근데 영감이 죽어서 비린 걸 한 번도 못 먹었어. 그런데 어느 날 물난리가 나가지고 마당에 막 물고기 한 마리가 딱 올라왔어. 그래서 그거 먹고 맛있네. 영감 죽고 처음이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잠시 전만선 선생님의 머리를 의심해야 됩니다. 아까 뭐 얘기한 거. 아니 그러니까 영감 처음이라는 것이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그런 거잖아 지금. 내가 먹는 것도 그렇지만 오랜만에 이게- 처음으로 흡족함을 아, 느꼈다는 그러니까. 거. 아, 영감이 있을 땐 영감이 뭘 채워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뭐 구체적으로 꼭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아니, 영감 죽고 처음. 아니 거꾸로도 똑같아. 마누라 죽고 처음. 영감님이 아니라도. 아니 내가 뭐 재밌다니까 이거 머릿속으로 생각해. 재밌으니까 자꾸 지금 집어넣고 지금 딴지를 거는 거 아니오. 저는요 무당실 10년에 목둑이랑 귀신은 처음 보았다. 목둥이 또 뭐야? 몰라요. 밑에 설명 있슈. 없는데요? 지금 얘기했으니까 그것도 찾아서 알려줄게요. 그냥 오랫동안 여러 사람을 겪어보았으나 그 같은 사람이나 일은 처음임을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이르는다. 목두기 귀신이 뭔지를 찾아야지. 목두기를 찾아야지. 네, 찾아주세요. 시험이 죽고 처음도 있네. 영감 죽고 처음, 마누라 죽고 처음, 시험이 죽고 처음. 시험이 목침의 방언이래요. 목침. 네, 명사로 목침의 방언. 북한 말로는 목둑이라고 하고. 목침 네. 목침이 목둑이라고. 네, 그리고 원래는 민속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는 귀신의 이름. 그거로 쓰였네요. 네. 무당이 나오니까 앞에. 네, 네, 네. 목침. 자, 혹시 또 발표할 거 있으면 하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당자는 많이 나와요. 무당이라는 한자를 보면은 하늘이 있어요 위에. 그다음 밑에 땅이 있어요. 그리고 이어져요. 그 이제 장인공자죠. 그 장인공자는 거기서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인 사람이. 하나는 현세의 사람. 그걸 이어주는 접신의 사람. 그래서 영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어떤 영매적인 역할도 하고 또 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접신을 하면 또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신해서 그걸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오래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미지 세계를 연결해주는 어떤 사람으로 존재해왔던 거죠.
네, 그 무당의 순기능이 참 많고 우리 그 전통 사회에서 무당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치유 역할도 하고 해결사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 무당 그런 요즘에 어떤 무당의 기능, 무당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보니까 지겹다. 수도 있고 또 여전히 인간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분명히 그 그렇죠. 영역 부분이 있기 근데, 때문에 순기능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맞아들이고 문화로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없을 무자 있잖아요. 없을 무자도 이렇게 무인이 무속인이 이렇게 깃털로 되어 있는 것들을 들고 춤을 추는 그래서 우리가 걱정했던 거 뭐 여러 가지들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설문해자에서는 지붕이 있고 기둥이 4개 있는 집에 밑에 불화자를 써서 불이 나서 집이 없어졌다 이렇게 풀이했던 것이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아래 위로 도약을 하면서 뭘 없애는 행위를 그려놓으면 이제 춤출 무자가 됩니다. 없을 무자하고 춤출 무자 그래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속하고 관련 있는 그런 한자입니다. 똥파리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고 그래서 파리가 들어가는 관용구와 속담을 제가 저울눈의 파리라고 하는 것을 찾아놨습니다. 보잘것없는 파리라도 저울눈에 앉으면 금 사이가 왔다 갔다 해. 그 파리의 무게 하나로 그전에 배 터져 죽는 거 쌀 하나로 결정한다고 그래요. 그것만 덜 먹어도 되는데 표면 장력이라고 혹시 기억하시죠? 물컵에 물 따라 놓으면 어느 순간까지 동그랗게 있는데 장력이 딱 깨지는 거는 물방울 조그만 물방울 하나 더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파리 저울눈의 파리 저울눈의 파리라고 이렇게 어느 때는 욕망을 절제하라고도 쓰고 너무 과하다도 쓰고 화장도 똑같아. 어디까지는 예쁜데 그거 딱 뺑덕하면 보세요. 다 화장해놓고 여기다 점 하나 찍는 순간 뺑덕하면 이가 되고 눈썹 딱 좋아 다 해놓고 남자도 여기다가 선만 2개 그리면 이방이네. 여기다가 뭐라고 했다가 선 딱 뜨면 이렇게 변한다고. 보폭이 1m 정도 걷던 애가 요 선만 딱 그려놓으면 그래 쫑쫑쫑쫑쫑쫑 이렇게 그게 바뀌는 거 보면 참 그거 딱 하나로 참 그 하나로 저울눈의 파리 두 가지 뜻이 별 영향이 없거나 너무 영향을 끼치거나 참 꿈. 자 우리 어떻게 진행자 어떻게 시간이 좀 남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한 1시간 정도 됐어요. 그러면은 마음가짐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사실은 우리는 사계절이 있어서 봄이 있고 겨울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해가 바뀌는 것이 아주 잘 느끼는 그러한 지정학적인 그럴 수도 있겠다. 걸 갖고 있죠. 처음 1월 때도 35도, 겨울에도 35도인 나라에서는 이게 봄인지 여름인지 어떤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새해라는 개념들이 별로 없는데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한 선을 가지고 있고 24일절기가 거의 정확하게 맞춰지는 38도선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지정학적이라고는 너무 군사적 용어이고 좀 이렇게 그렇지만 그러한 어떤 의도 경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 사계절을 뚜렷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연말연시 같으면 진짜 크리스마스 같으면 추위 옷깃을 여미고 또 봄이 되면 또 새 희망을 하는 이런 변화가 참 무쌍한 그런 곳에 살고 있죠.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집안에 수영복도 있고 오리털 파카도 있고 이렇게 있는 나라가 드물는 거죠. 그래서 추위와 더위 사이에 온도가 50도 정도 차이 나요. 영하 막 20도인 양구 이런 데가 있는가 하면 또 35도, 40도 넘게 올라가는 대구 분지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편차 사이에 아무래도 짧은 시간 안에
우리 몸이 일찍 적응을 하는 그러한 강함이 있죠. 강함이. 더위만 있는 날에 갑자기 막 이렇게 그러면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나라 어떤 추위만 있는 나라는 도수 얕은 술이 없고 독한 술만 있는데 우리나라는 4.5도 정도 술부터 해가지고 60도짜리 술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축복받은 오늘은 그러면 저녁에는 20도 정도 가장 내가 큰 기쁨을 느끼는 것은 계절인 것 같아요. 네. 그냥 계절의 변화, 네. 사계절. 네. 그게 그러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이나 기쁨은 그 계절 안에 있더라. 내가 느끼는 것 중에. 근데 그 자연에서 빚어지는 그 계절이 무슨 뭐 예술이나 그 사람의 힘이나 조형으로는 안 되니까. 조형으로는 흉내가 안 되잖아요. 그 거대함이나 그 광활함은. 그래서 느끼는, 그래서 갖게 되는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술 하시는 분이나 음악 하시는 분이나 또 문학하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선인장이라는 말이 하나 갖고 있잖아요. 선인장. 그런데 선인장이 아주 잘 크는 그런 더위 지역에는 가장 기본적인 160에서 200개의 표현이 있대요. 선인장 표현하는 언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바람도 그렇게 색깔도 느낌도 감각도 어휘가 아주 발달되어 있는 그것을 원시 언어로 개 빡쳐 막 이렇게 언어를 단순화시키고 또 초성만 가지고 쓰고 이런 것들을 일부러는 막을 수는 없지만 더 풍부한 언어의 매력을 느끼게 해주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투트랙을 씁니다. 두 가지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SNS를 통해 가지고 애들하고 의사소통을 할 때는 다 줄임말을 쓰거나 초성말을 씁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 우리 친구들이 문장으로 정확한 문장으로 글을 쓸 때는 정말 잘 씁니다. 그만큼 많은 지식을 접하고 많은 경험을 더 많이 한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을 보고 요즘 신세대들, MZ세대들이 이런 거 막 뭐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싸잡아서 요즘 것들이라고 말하는 정말 안 돼요. 그러고 야 너 안 쳐다봐? 안 쳐다봐도 됩니다. 요즘에 30살, 35살 이 아래 친구들은요. 한 번에 동시에 3개를 수행할 수 있는 뇌 구조와 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때 그랬죠. 수업 시간에 볼펜 돌린다고 따위 맞고 그랬어요. 혼났지. 볼펜을 여기서 돌려가면서도 다 듣잖아. 볼펜 돌려. 요즘 아이들은 볼펜 돌리고 다 문자 하면서 야 왜 그거 하고 있어? 다 할 수 있어. 화면을 분할해서 3개 정도를 유용하게 해주죠. 3개의 언어로 화면에서 소리가 나와도 그 3개를 분리해서 대답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다중언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뇌 구조나 표현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들이 더 빼어났다. 왜 IT 세대들은 그 우리 어렸을 때 연필 깎고 뭐 팽이 치고 했던 그때의 기능이 발달했던 애들하고 지금 50대만 해도 그 학교 앞에서 블로그 막 비행기 날아가는 거 그거부터 시작된 애 갤러그부터 시작된 애들이거든. 지금은 이거 따라서 안 배우고요. 진짜. 완전히 다르요.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다른 신조어를 인간, 만들어서 다른 인간. 빨리 의사소통하는 이런. 그래서 이 친구들이 문화의 주류를 이뤘을 때는 그런 양분되어 있는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또 예술인들이라든가 또 앞서가는 감각 아이들이 정확히 또 지켜낼 것 같아요. 또 새로운 K판을 또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꼰대가 되어서 내 관점으로 내 경험으로 가르치려 들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생각을 좀 버리고 이런 건 있죠. 어느 세대나 사랑을 받지 못한 문화적 소외, 경제적 소외, 계층적 소외, 또래 집단에 소외된 아이들이 악의를 가지고 하는 어떤 못난 행동들이 집단화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고양시키고 바른 길로 안내하는 이런 프로그램 속에 어른들의 일정 부분 역할만 있는 거죠. 나는 그런 프로그램을 어른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또래 집단 내에서 어떤 또래 상담, 또 또래들끼리의 서로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고 이러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어디 학교를 갔는데 너무너무 난폭한 애들이 많은 학교였어요. 그런데 5명의 심사임당이 있는데 얘들 다 안아줘. 여자애들. 여자애들이? 네. 똑같은 50. 학생인데? 5명의 심사임당. 그래가지고 포근하게 아우 그랬어 힘들어 저기서 막 싸우잖아. 그럼 가가지고 아우 힘들었어. 그걸로 싸우지 말고 나랑 좀 얘기하자고 덥석 안 와. 아니 걔네들은 훈련된 거야? 아니 훈련된 그렇게 역할? 공부도 막 거의 사무이 그룹이에요. 그 오신이라고 해서 오신 5명의 심사임당. 그래서 학생부에서 다룰 수 없는 대부분 것들을 얘들이 다 해결해. 공부도 잘하고 남자애들이 그냥 걔들만 딱 2-3명이 딱 가가지고 오 화났구나 하고 가면은 시커 웃고 고개 돌려 막 싸우다. 그래서 그 또래 상담 또래끼리의 서로 인정받고 막 욕하다가 걔들 오면은 그냥 걔들한테 치는 거야. 너무 감싸주고 잘해주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그래 이제 정책적으로 그렇게 일부러 만든 게 아니야. 자기들끼리 학교가 그렇게 또래 상담 그 동아리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있는 동아리에 선생님들을 모시고 가고 애들을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교사 되는 애들, 심리학과 가는 애들끼리 그렇게 화이브신이 됐는데 애들 걔를 따르는 애들이 또 많았어. 친구들 상담을 걔들이 잘해줬어. 이렇게 상담하는 이렇게 상담자는 되게 이제 여학생이 되겠네요. 네. 여학생. 그러니까 어른이 모든 것을 다 틀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리더하고 어른이 아이들을 교정하고 이끈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른은 외곽에서 아주 조그만 영역, 걔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을 하고 친구들끼리의 서로 그게 더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그때 경험한 것 같습니다. 자, 갈등이라고 아시죠? 갈등? 마음 다툼. 요거 많이 마음 다툼을 지금 하고 계시는 전만성 선생님께서 낭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나무라면 아니요, 마음 다툼. 갈등이라고 하시죠. 마음 다툼. 갈등이라고 하지. 칼은 칡덩굴이고 등은 등나무 덩굴이지. 칼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등은 오른쪽에서 오른쪽으로. 휘감는 방향이 달라서 한 통속이 될 수 없어. 마음이 갈피를 못 잡을 때에는 그 사이에 싸우도록 기다려야 해. 마음 하나는 틀림없이 나무이고 다른 마음은 휘초리 덩굴이거든. 나무가 우뚝 서면 넝쿨은 뱅글뱅글 상목까지 돌리며 자기 먼저 하늘로 올라가지. 구름 너머까지 꽃 향기를 배달하지. 하지만 묵은 나무에 기대지는 마. 갈등은 마음속 새로운 나무 찾기야. 초록 불길은 타오를수록 알통 붉은 나무로 자라지. 갈등의 싹을 없애려면 갈도 없애고 등도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갈등은 모조리 없애는 게 아니고 마음이 다투도록 놔두어서 어느 게 넝쿨이고 어느 게 나무인지를 우리가 칡은 뭐라고 그래요? 칡 넝쿨이라고 그러죠. 등은 뭐라고 그래요? 등나무라고 그래요. 등이든 어느 한쪽은 두 개가 이렇게 엉켜 있으면 어느 한쪽은 나무고 어느 한쪽은 넝쿨이어서 얘를 쓰러뜨리려고 해요. 쓰러뜨리는 애를 끄집어내서 달달하게 같이 가든지 얘를 감싸다 주저앉혀야 되는데 두 개를 다 없애고 아유 갈등이야. 빵 먹을까 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갈등이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먹어야 되잖아. 에이 나 갈등하니까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마음 다툼은 늘 있는데 하나는 분명히 넝쿨이고 하나는 나무다. 그래서
갈등은 마음속 새로운 나무 찾기야. 제가 이렇게 놨죠. 넝쿨을 찾는 게 아니고 알통 굵은 나무를 만드는 일이. 갈등은 살아있는 징표거든요. 살아있는 사람만이 갈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등을 보조리 없애서 한치 앞도 모르는 중생들아 번뇌는 너의 어쩌고 해가지고 싹 없애고 막 고유와 평화가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살이는 이 갈등과 함께 가는데 덩쿨을 제거해서 나무를 단단하게 하는 이런 방법이 혹시라도 가능할 것인가. 갈등은 한자로 제가 좀 크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생긴 한자입니다. 둘 다 초두머리로 되어 있지만 하나는 칙이고 하나는 등나무입니다. 두 개가 하나는 시계 방향으로 가든 등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쭉 벌어져요. 한자를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시를 공부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 끝났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던져주시는 감사합니다. 더 뒤에 있는데 그거 다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준비된 시간은 이만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하는 것은 이제 앞에 계신 분들은 프린트물로 하고요. 다른 분들은 316편의 경남말 거기서 이렇게 네. 소분이 있어요. 차례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안 받고 316편의 동심 언어사전 문학동네 16,500원 이제 알라딘 예스입사 그거에는 10%에서 13,800원 정도 이렇게 뒤에 안에 봐도 잘 돼 있는 일러스트는 우리 아버지하고 이름이 같은 박경자 연자 박경현 씨가 일러스트를 잘했고 가나다로 되어 있어서 오랜만에 5번 분량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목욕한 것도 감사합니다. 마음이 말끔해졌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어. 이제 시인한